네, 어제부터 주말부터 G20 재무장관 회의하고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문구 하나가 나왔군요. 이 미국의 재정 절벽이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G20 관계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에서 재정 절벽 해소를 위한 초당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자신한다고 또 덧붙였군요. 병주고 약주고네요. 자, 일단 외신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또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 상상바구니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갑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석우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포트폴리오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죠? 예,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이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성 종목을 이제 여러 가지 베타라든지 이런 쪽을 활용해서 설정을 하는데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죠? 평균이라도 유지하면 좋은데 이게 들쑥날쑥거리니까 예. 상당히 어려워요. 요즘 포트폴리오 상황 어떻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희 포트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수익률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종목이 손절가가 이탈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닥 급락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더존 비즈원이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다시 한 종목이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슈프리마 같은 경우 3% 수익, 그다음에 CJ, CGV 같은 경우 16% 정도 수익률, 부강약품 같은 경우 3%, 그리고 지난주에 신규 설정했었던 대한항공 같은 경우 약 약보합세 정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흔들리는데 종목별로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요. 손절가를 지나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생기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포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이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비중을 어떻게 주느냐 종목에 따라서 그것도 중요한 요소인데 일단 비중이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냥 언급만 해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드리는 거니까 단순 참고용이니까 활용하시는데 잘 기준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 가격을 이탈한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종목들도 앞으로 이제 매매 계획 해야 될까요? 어떻게 또 보유하신 분들도 그러면은 있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 3종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신규 편입했었던 종목부터 살펴보드리죠. 대한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화 강세 1,100원이 이탈되면서 전반적으로 원화 강세 수혜를 과연 어디로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최대 수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중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큰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6개월여가 박스권 안에 놓여 있는데 요번에 원화 강세 모멘텀으로 인해서 N자형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다소 밀리는 흐름이 좀 나옵니다. 그러한 흐름이 아직까지 1,100원 이하 다시 이제 급반등할 수도 있다. 왜?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불안정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1,100원 수준에서라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익성, 즉 비용이 아주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희 포트에서는 약 1.5% 정도 손실 기록하고 있지만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손절 종목 더존 비즈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 빅데이터 관련 수혜주들이 좀 많이 올라온 흐름도 분명히 해외, 특히 미국 쪽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영향이 좀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포트에 편입한 가격권에서 약간 지난 시간에 쭉 밀리면서 손절가가 이탈이 됐는데요. 바로 제자리를 찾는 거 보이시죠?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시고 목표가 15,000원 선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관점 보시면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포트에서는 규정상 손절가 이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강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 들어서 약품 관련주들이 상승세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강약품 같은 경우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 그것이 임상
지금 진입이 돼 있는 상태라는 부분에서 지금 차트를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대가 한 달여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저점이 계속 높여져 가는 거 볼 수 있죠. 아래에서 빨간 21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새로운 모멘텀 거리가 근시일 내에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17,000원이 돌파되면은 급등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 여전히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자, 이 코스닥 종목들은 특히 유념하셔야 될 게 최근에 그 시장의 그 매수와 매도의 층이 얇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중에 푹 떨어졌다가 뭐 예를 들면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평선이 깨지면은 놀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또 회복되는 현상들도 종종 보이니까 너무 기술적 분석에 연연해 하셔서 이렇게 뇌동매매 하시는 것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한 본질을 잘 또 챙겨보시자 이런 말씀 또 당부 한번 드리죠. 네. 자,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봤으니까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이번 네.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예, 이원적인 전략이라고 제가 2달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종 대표주들 약간 기다리면서 1900 아래에서는 업종 대표주들을 약간 모으되 아직까지는 종목별 장세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예, 지금 주변 상황,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이런 지도자, 정권이 교체가 되는 상황이 이번 주에 대부분 윤곽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주 전후에서 이 지수가 바닥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종목별 장세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대형주 그리고 업종 대표주 위주로 포트를 하나씩 잡아드려도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요, 역시 외국인의 매매 그리고 기관의 매매가 중첩된 종목이 좋겠죠. 분명히 좋겠는데 이 수익률, 특히 포트폴리오 운영 면에서 놓고 보면은 기관 관심 종목으로 보시되 앞서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화 강세는 여전히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미국 언론에서도 오바마 손을 좀 하나씩 둘씩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연속적인 이런 과거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는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이 원화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여전히 있다라고 놓고 보고요. 그래서 원화 강세 수혜로 항공, 해운, 음식료, 최근에는 음식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쪽, 그리고 수급에서는 연기금 등 기관의 뒷받침이 되는 종목으로 압축하려고 합니다. 네. 네. 자, 3분기 9, 10월 달, 8, 9, 10월 달 들어서 이 환율이 많이 하락했죠. 90, 10월, 11월 달 이제 오늘까지 뭐 11월 달까지인데 환율 하락, 원화 강세가 이제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면은 오히려 관련된 이하 주식들이 다시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3분기는 이미 지나간 건데요. 반영은 이제부터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에 변화가 또 있습니까? 예, 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장세인 것도 분명히 염두에 두지만은 여태까지는 중소형주의 개별 장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종 대표주들도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관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확실성 이번 주 분명히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옵션 만기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오히려 눌리는 관점에서 1900 아래에서는 한 종목씩 잡아드리겠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오늘부터 대형주를 하나씩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NH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HN이요? 예, 그렇습니다. NHN, 뭐 업종 대표주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거래소 종목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흐름을 보면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느냐?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죠.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외국인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매일 매도입니다. 그런데 왜 저런가요? 기관은 매일 매수입니다. 소위 외국인 vs 기관, 서로 대결 구도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왜 그럴까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초점을 기관이 왜 살까에 초점을 맞추고 저는 접근을 했는데요. 역시 이 라인이라는 플랫폼, 지금 카카오톡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SNS. 예, 그렇습니다. 거죠? 화면을 저로 좀 비춰주시죠. 예, 이 카카오톡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선풍적인데요. 이 외국, 해외 쪽, 특히 일본 쪽에서는 이 라인이라는 플랫폼이 상당히 인기가 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관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즉, NHN 그동안 내수였는데요. 그래서 내수에서 소위 해먹을 거 다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쪽에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 이것이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이라는 부분인데요. 11월 중에 라인 게임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일본 가입자만 3,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 일본입니다. 일본의 스마트폰 사용자의 83%가 가입이 돼 있다고 그러네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카카오톡에 의해서 게임주들이 뭐 들쑥들쑥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 쪽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서 새로운 수익 구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글로벌 가입자는 7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현 시점에서 이런 부분의 모멘텀,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은 매도하지만은 기관이 왜 매수할까? 바로 이러한 모멘텀 거리가 11월 일본 라인 게임에서 찾는다라고 본다면 지금이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실적 3분기 예상 수준 정도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종목의 집중은 역시 기관이 좀 더 앞서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은 오히려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번 놓고 보면은요. 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NHN이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주봉의 모습입니다. 예, 성장성은 바로 이 두 종목에 있을 수 있는데요. 즉 하드웨어 쪽에서는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그 이외 부분에서는 NHN이 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봉 60주선 그리고 박스권으로 일컬을 수 있는 35만 원선 하단부에서는 지금 2주 연속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일봉의 흐름을 보시면서 지금 진입할 기회인가 보시죠. 121선을 이탈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추세가 무너졌느냐? 아닙니다. 모든 이동평균선, 특히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꽈배기를 틀면서 수렴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에는 121선을 하회하는 이런 수준에서의 저가 매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장대 거래가 음봉에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일주일째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것은 어떤 모멘텀을 기다리는 분명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포트에서는 NHN 편입 시도를 하겠고요. 지금 25만 원 편입가로 되어 있는데요. 25만 4천 원 방금 주가 정도면 편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9만 원, 손절가는 지금 이 박스권 단기 박스권이 이탈되는 점이 23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3만 원 수준이 이탈된다면 위험관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포트에는 편입을 시도하겠습니다. 네. 요즘 산업이 좀 빠르죠. 소프트웨어 산업들, 이 모바일과 그다음에 IT,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인데, 이제 기존의 포털 사이트에서 포털이 좀 더 변화하고 이것을 해외에서 찾고 있고 그 수익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변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쭉 해주셨는데 그래서 NHN을 다시 한번 보자.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모바일 메신저 요즘 뭐 대세이긴 합니다. 뭐 특정 상품 뭐 카카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있고 저도 주말에 이 온라인 게임을 해봤다니까요. 예. 참 이 게임이 중독성이 참 재밌더군요. 결국엔 결제를 했어요. 예. 네, 뭐 조카들이 자꾸 보채하고 결제를 했는데 오늘 결제 업체들이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도 하드웨어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스마트폰 팔아먹을 만큼, 죄송합니다. 많이 팔았죠.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요. 후진국은 아직 안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100만 원 넘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 이하의 중저가. 그렇다면 하드웨어 쪽에서는 수익 구조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요. 다만 스마트폰이 이렇게 넓게 저변이 확대된다 보면은 그것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이런 수익력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놓고 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더존 비존이라든가 손절은 나갔지만은요. 이런 NHN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을 앞으로 좀 크게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의 힌트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실생활에서 변화되는 모습에서 우리가 관련된 기업들을 잘 고민해 보면은 거기에 투자의 힌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이서구 부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